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세상에 불사약과 불로초가 있습니까 하니 상제님께서 있느니라 하시고 일러 말씀하시기를 불사약은 밥이요 불로초는 채소니라 하시니라. 이에 한 성도가 시속에 배추김치는 담이 성한다 합니다 하고 여쭈니 말씀하시기를 풀려 나오는 담을 그르게 알고 성한다 이르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하루는 이르시기를 가래는 불덩이니 삼키지 마라. 가래는 구름이 하늘을 가리는 이치와 같으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골고루 다 드셨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보통 육식을 많이 먹고 채식을 하지 않으면 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채식만 하고 단백질과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그것도 편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미네랄이 고루 섭취돼야 우리 몸이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채나 탄수화물 위주로 음식을 먹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섭취하지 않으면 에너지 대사작용에 문제가 생겨서 세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을 40% 내지 50% 정도, 단백질과 지방은 각각 20-30% 섭취해야 됩니다. 이를 4-3-3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탄수화물 40%, 단백질 30%, 지방 30% 섭취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누어지고요. 지방도 식물성 지방과 동물성 지방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백질 30% 비율 중 식물성 단백질은 20%, 동물성 단백질 비율은 10%가 좋습니다. 지방 30% 중에서요. 식물성 지방도 20%, 동물성 지방은 10% 정도 식사하는 것이 좋죠. 그러므로 100% 식사 중에 동물성 단백질 10%, 동물성 지방 10% 정도가 좋습니다. 즉 10끼를 먹는다면 3일에 한두 끼 정도 고기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매 끼니 때마다 고기 반찬으로 식사를 하거나 한 끼 식사 중에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이 40% 내지 50%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탄수화물, 지방,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죠.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도 고기를 안 드신 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고기를 섭취하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영양이 불균형이 되어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면역성이 떨어집니다. 암 환자나 만성 질환자들 중에서요. 육식을 하면 병이 크게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야채와 탄수화물만 섭취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에 대항하는 힘이 부족해서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디스크 환자 중에서 식생활의 균형이 깨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척추 근육 사진을 MR로 보면요. 확연히 정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MR 사진상 첫 번째 환자분은 근육층이 두껍고 그리고 근육의 질이 좋기 때문에 아주 검습니다. 이런 분들은 디스크 질환이 잘 낫기가 쉽습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근육층이 얇고 근육에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근육에 지방이 많이 껴 있는 거죠. 70대 나이 드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은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고쳐지기 어렵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진은 50대 분인데요. 70대 분같이 근육층이 얇고 근육에 그런 지방층이 많기 때문에 하얀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생겼냐면 이분이 평소에 야채만 많이 먹고 고기, 단백질을 섭취하는 습관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즉 편식을 한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근육층이 많고 적고 그리고 지방이 있다는 것은 평소에 단백질을 얼마만큼 골고루 잘 균형 있게 섭취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야채를 먹는 데에도 식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야채를 먹는 방법은 첫째,
가급적 샤브샤브 같이 약한 불로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야채의 셀룰로이드 벽이 파괴돼서 영양소가 흡수 가능합니다. 야채가 아닌 나물을 먹을 때 생으로 먹지 않고 미지근한 물에 데쳐서 먹죠. 이런 오랜 전통 한식 식생활은 선인들의 지혜가 담긴 결과입니다. 야채도 샤브샤브 같이 약한 불에 데쳐 먹을 때 야채 속의 무기질,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됩니다. 둘째로 생으로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됩니다. 야채랑 인체의 침과 섞여서 분해가 될 때 야채 속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몸에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침은 수행이 잘 될 때 신수, 즉 신장의 수견이라고 하는데요. 신수가 수승이 되어서 올라오는 진액입니다. 수행 후 음식을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이런 침, 진수라고 표현하는 이런 침이 음식하고 섞이면서 인체의 호르몬, 골수, 체액 등을 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녹즙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난치병이나 만성질병 환자들이 녹즙을 많이 먹습니다. 녹즙은 야채랑 물이랑 갈아서 만들죠. 야채를 많이 갈아도 사실 녹즙은 조금밖에 안 나오죠. 녹즙 몇 모금이면 사실 야채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녹즙을 씹지 않고 삼키거든요. 그래서 위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야채를 오래 씹어서 야채의 셀룰로이드 벽이 치매 성분의 용해가 되게끔 해야 채소 속의 무기질, 미네랄이 흡수가 되는데 녹즙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물과 같이 넘겨집니다. 그래서 녹즙이 소화 흡수를 못 시키는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녹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진 사례가 종종 병원 사례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녹즙을 분해시키려고 과다하게 분해 효소인 소화액을 분비하게 돼서 몸이 피곤해지고 간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녹즙을 먹고 간이 안 좋아졌다는 사례가 자주 발견됩니다. 녹즙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니죠. 먹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녹즙은 물처럼 삼키기가 편해서 항상 녹즙을 먹을 때 생야채처럼 꼭꼭 씹어서 녹즙과 침이 충분히 섞여서 소화 흡수될 때까지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야채를 갈아서 먹기보다는 야채 자체를 씹어서 침하고 충분히 저작시켜 야채를 삼키는 게 좋습니다.